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인생 수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역수지, 경제수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플러스가 나고 있는가? 어떤 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지 좀 오늘 정교하게 조금 달라진 필쌤의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보면서 이 경제 수지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활동이죠.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돈은 필요와 교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와 교환된다. 그러니까 이 필요는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면 소득이 되는 거고 나의 필요를 해결한다 그러면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소득과 소비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많아야 할까요? 당연히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소득이 많아야 우리가 수지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Earnings and expenses.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2016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도했던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이니까 지금보다는 한 10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생애주기 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것을 산출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복지로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우리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27세에 흑자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27세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소비만 있고 소득은 없으니까 적자가 되겠죠. 자, 27세에 흑자로 진입한 다음 59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흑자가 높았던 시기는 41세로 나타났는데요. 금액이 3,209만 원. 그러니까 쓰는 것 대비 플러스가 3,209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2016년 자료니까 조금 옛날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보다 6년이 이후인 2022년도에 다시 1인당 생애주기 적자 보도가 있었는데요. 6년 후에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얼마나 변했을까? 28세의 흑자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흑자 진입 시기가 1년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 그 시기도 61세, 그러니까 2년 정도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16년도에는 우리가 41세 때 최고로 플러스가 커졌다. 그래서 금액이 3,20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세, 그러니까 2년 정도 늦어졌고 금액이 1,7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6년 전에 비해서 최대 흑자 나이는 한 2세 정도 늦어지고 금액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 수지, 우리의 인생 수지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 수지는 플러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금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심 외식은 2일 이하로 하자. 되도록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요금 택시는 절대 타면 안 된다. 기본요금 택시는 1.5km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8위는 매일 한 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옐로우 브랜드에서 먹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이 이렇게 고가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이런 경우에만 먹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옐로우 브랜드, 여러분 옐로우 브랜드는 잘 아시죠? 그거를 이용을 하자. 자, 7위는 이벤트 비용은 반드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월 소득의 3%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상 옷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는 것은 안 되고 경년제로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필쌤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보고 또 잘 따라 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5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문화 레저비는 10% 이내로 사용하자. 근데 많은 분들이 문화 레저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본인은 문화 레저비로 10%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화 레저비 안에는 스포츠 관람이나 취미나 또는 이미용 성형까지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스포츠 관람이나 취미, 이미용 성형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월 소득의 10% 이내가 만만하지 않겠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PT, 요가, 필라테스 같은 데 돈을 쓰기도 하고. 자, 제가 얼마 전에 야구 관람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 야구 열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응원 문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런데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관람 비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비용이 관람료뿐만 아니라 가서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적은 비용은 아니었다. 만약에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관람을 한다면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화 레저 비용에 스포츠 관람, 취미, 운동, 그리고 공연, 거기에 이미용 성형까지 들어온다면 10%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10%를 묶어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인생의 경제 수지를 플러스로 만들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를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열심히 지키는 분조차도 경제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어떤 취미를 너무 과몰입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근데 뭐 반려견을 키우더라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막 굉장히 또 많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꼭 자식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쓰는 돈을 아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지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해서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생 경제 수지가 플러스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총 6가지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식생활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25에서 30% 이내로 사용하자. 그리고 주거비용은 15% 이내로 하자. 자, 그러니까 주거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15%나 되기 때문에 15%를 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 15%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가로 살더라도 관리비나 냉난방비가 노후에는 10% 이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거비용은 꼭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도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큰 집에 살게 되면은 주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여행경비는 연봉의 5%, 휴가 비용이 5%가 아니고 1년에 여행에 쓰는 경비가 5% 이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늘 필쌤이 강조하는 거지만 자동차는 월 소득의 6개월 이내의 차량이어야 한다. 자, 그렇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월 소득 450만 원까지는 되도록이면 차를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어려운 것은 첫 10만 달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 1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첫 번째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인생 수지에서 플러스가 나야 될 구간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말하면 30부터 75세까지입니다. 30세부터 75세까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초록색 B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 이 B 구간이 뭐냐면 인생 수지가 플러스가 나야 된다. 자, 그럼 플러스가 나려면 어때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 인생에서 모아야 될 목돈 10만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억 원이 되겠죠. 뭐 요즘 환율이 10만 달러면은 뭐 1억 3,7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첫 번째 인생의 목돈을 만드는 목표가 돼야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에 플러스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생 경제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제 수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세에 흑자에 진입하고 61세에 적자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서 배울 때는 30세부터 플러스가 돼서 75세까지는 플러스가 나야만, 그러니까 45년간은 인생 경제 수지가 플러스가 나야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나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의 패턴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경제 수지는 플러스가 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